이것은 오디션이 아니라 전쟁이다. 첫 방송부터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안방극장을 충격에 빠뜨린 현역가왕 3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6년 차 베테랑 금잔디가 무대 위에서 떨고 미스 트롯 선 출신의 홍지윤이 혹평을 받으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트롯 천재 빈예서가 만점에 실패해 눈물을 훔치는 광경. 과연 이것이 단순히 실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시청률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잡기 위한 제작진의 정교한 설계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잔혹한 마녀사냥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이번 현역가왕 3위 기존 오디션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지점은 바로 마녀사냥 심사단이라 불리는 심사위원진의 전례 없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오디션들이 수고했다, 아쉬웠지만 좋았다 식의 운종주의적 태도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심사위원 칙목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이번 시즌은 도합 경력 400년에 달하는 전설적인 거장들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정수라, 정은희, 서주경 등 이름만으로도 압도감을 주는 이들은 무대 위 현역 가수들에게 가차 없이 비수를 꽂으며 예능이 아닌 평가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아이돌 출신 강예슬에게 부여된 0점은 단순한 점수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판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이는 현역 가수들에게 당신들이 쌓아온 수십 년의 경력과 수십만의 팬덤은 이곳에서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는 공포를 심어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김수찬이 마이크가 없어도 노래해야 하는 것이 현역의 숙명이라고 일갈하며 전문성을 강조하고 정수라가 퍼포먼스와 노래가 따로 놀아 평가의 가치조차 없다며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 출연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절벽 끝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냉혹함은 제작진의 철저한 계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서혜진 대표는 오디션의 본질이 공정성과 긴장감에 있음을 간파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완전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방송용 칭찬을 박멸했습니다. 실제로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에게 녹화 전 친분을 배제하고 국가대표를 뽑는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는 강력한 가이드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릴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마녀사냥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명칭 뒤에는 가장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눈으로 진정한 실력자를 가려내겠다는 제작진의 비장한 승부수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최연소 대상이자 유튜브 조회수 제조기인 빈예서가 올 인정에 실패한 사건은 이번 회차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이자 시청자들 사이에서 거센 담론을박을 일으킨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빈예서는 나훈아의 고난도 명곡을 완벽한 꺾기와 정확한 피치, 그리고 성인 가수들도 흉내내기 힘든 정통 트로트 특유의 질감을 고스란히 살려 소화했습니다. 현역 가수들조차 경계 대상 1위로 꼽으며 그녀의 무대에 압도당한 순간 59년 차대 선배 정훈이가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결단은 현장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정훈이 심사위원이 밝힌 미선택의 이유는 노래는 아주 잘했지만 조금은 더 노래를 신선하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정통 트로트의 본질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대단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트로트에서 정통이란 수십 년간 이어져온 기술적 완성도와 감정의 깊이를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비견될 만큼 엄격한 형식을 갖춘 정통 트로트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13살 천재 소녀에게 신선함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고전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에게 재즈의 즉흥성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정훈이 심사위원이 앞선 무대에서 이수연의 순수한 감성에는 눈물을 흘리며 즉각 반응했던 점과 대조되며 심사위원의 개인적 취향이 절대적 권력으로 작용해 한 아티스트의 노력을 단숨에 부정할 수 있다는 오디션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빈예서가 쏟아낸 눈물은 단순히 만점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무대가 아이답지 않다거나 신선하지 않다는 모호한 프레임에 갇혀 평가절하당한 것에 대한 예술가적 당혹감이자 상실감의 표출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제작진이 빈예서라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에게 좌절이라는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드라마틱한 요소를 극대화하려는 노련한 편집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만점이 당연시되던 절대 강자에게 시련을 줌으로써 대중의 보호 본능과 동정 여론을 자극하고 향후 이어질 복수전이나 성장 무대에 대한 기대치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려는 고도의 화제성 유도 작전인 셈입니다. 미스트롯 시리즈를 통해 이미 스타성과 실력을 완벽하게 검증받은 홍지윤이 현역가왕 3 무대에서 겪은 시련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넘어선 경악에 가까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맑고 청아한 음색의 파격적인 댄스 퍼포먼스를 가미하며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이미 다 아는 맛이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인지 개성이 부족해 보였다, 본인만의 무게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날선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스타 죽이기 문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리는 언더독의 반란과 거물의 추락이라는 드라마틱한 대조를 통해 시청률을 견인합니다. 홍지윤처럼 이미 정점에 선 가수가 예선부터 압도적인 점수로 무대를 장악해버리면 시청자들은 결과가 뻔한 서바이벌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제작진과 심사단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대치라는 주관적인 장벽을 높게 설정하여 홍지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수라 심사위원만이 과감한 변신과 곧 해석력이 훌륭했다며 유일하게 전문적인 호평을 남겼을 뿐 다른 심사위원들의 인색한 점수는 사실상 홍지윤이라는 거대한 브랜드를 프로그램의 긴장감 유지를 위한 소모품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힙니다. 이러한 현상은 검증된 가수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실력이 뛰어날수록 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방식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오디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련은 홍지윤의 팬덤을 더욱 견고하게 결집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우리 가수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팬들의 분노는 강력한 투표 화력과 응원 열기로 이어지며 향후 홍지윤이 혹평을 딛고 일어나는 반전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결국 홍지윤의 눈물은 잔인한 오디션 시장이 만들어낸 강요된 성장 서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홍지윤과 빈에서 같은 기성 강자들이 기대 이하의 점수로 고전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이 11살의 이수연이 기록한 첫 번째 만점은 이번 시즌의 권력 지형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26년 차의 금잔디조차 심리적 압박의 무대 위에서 떨리는 호흡을 보여주었던 반면 초등학교 5학년인 이수연은 그야말로 타고난 천재성을 바탕으로 무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마녀 심사단의 리더이자 센터인 정수라는 어린아이의 감성에 동화되어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날 것 그대로의 감동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 현상을 두고 서혜진 대표가 지휘하는 익숙하지만 신선한 세대 교체 전략이 결정체라고 평가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즌을 거듭할수록 시청자들은 기성 가수들의 완성된 비교와 뻔한 무대 연출에 피로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때 등장한 이수연, 빈에서 김태연 같은 10대 천재들은 존재 자체가 강력한 콘텐츠가 됩니다. 특히 이수연의 만점은 단순히 가창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59년 경력의 정훈이와 거장 서주경 등이 인정할 만큼 타고난 감수성과 순수한 전달력이 기성 가수의 수십 년 경력을 앞지른 결과입니다. 정훈이 심사위원이 할미가 눈물이 나서 찍었다며 59년의 내공을 내려놓고 찬사를 보낸 대목은 트로트판의 주도권이 더 이상 경력순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10대들의 초강세는 트로트판의 세대 교체를 갈망하는 대중의 욕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2026 한일 가왕전이라는 국제 무대를 앞두고 제작진은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얼굴이 필요했고 이수연의 만점은 그 필요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서사가 되었습니다. 기성 가수들이 잃어버린 순수한 울림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심사단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홍지윤, 빈예서 등 기존 강자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분발을 요구하는 자극제가 되었으며 시청자들에게는 이번엔 진짜 새로운 스타가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며 시청률의 폭발적인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역가왕 3의 이 잔혹한 심사가 정당성을 얻는 이유는 이 대회의 끝이 단순히 국내 예능의 우승자를 가리는 데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개최될 한일 가왕전에 나갈 최종 국가대표 7인을 선발한다는 명분은 현재 심사단이 휘두르는 가혹한 칼날에 국가대표급 검증이라는 강력한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한일전이라는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거대한 프레임으로 대중을 유인하는 고도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는 이미 불타는 트롯맨과 현역가왕 시리즈를 통해 한일 문화 교류의 성공적 IP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아시아 최대의 음악 시장 중 하나인 일본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한국보다 보수적이지만 한번 팬덤이 형성되면 그 충성도와 수익성이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제작진은 일본 시청자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동과 압도적인 가창력을 동시에 지닌 병기를 찾아야만 합니다.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청중의 심장을 단숨에 꿰뚫는 한방이 없는 가수는 아무리 국내 경력이 화려해도 일본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잔디, 홍지윤 등 베테랑들이 개성 부족이나 식상함이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결국 시청률을 위해 기존 스타들을 깎아내려 논란을 만들고 10대 원석들을 파격적으로 지켜세워 세대 교체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이 잔혹한 전쟁터는 글로벌 트로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작진의 치밀한 비즈니스 전략이 낳은 현대 오디션의 결정판입니다. 0점과 빵점 심판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미끼일 뿐 그 본질은 한국 트로트의 외연을 넓히고 거대한 수익 구조를 창출하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냉혹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일본 열도를 뒤흔들 진짜 국가대표는 과연 누구의 눈물을 딛고 탄생할 것인지 그 비정한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